선반이나 또는 회전하는 축에 옷등이 쉽게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교재 101페이지 문제 26번 기계설비의 위험점입니다. 이 문제는 그다지 까다롭지가 않죠. 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 많이 출제된다. 기계안전기술사에서요. 이 문제가 무려 13번 출제되었어요. 위험성 평가 다음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죠. 지도사에서도요. 이 문제가 2번이나 출제되었습니다. 사실 기술사에서 이런 문제를 주구장창 내는 것이 참 저로서도 난센스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 채점자가 채점하기엔 너무 좋은 문제라서 꼭 보너스 문제로 출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쉽다고 해서 답안을 막 적으면 안 되고요. 구성 있게 그리고 깔끔하게 답안을 적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단답형이 아닌 논술 문제로 나온다면 개요와 그리고 기계의 운동 형태, 그 다음 핵심 답안인 이 6가지의 위험점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요, 협착점입니다. 이 협착점은 왕복 운동하는 이 운동부와 그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없는 이 고정부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을 말해요. 그래서 주로 단조 해머, 프레스, 인쇄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계가 바로 프레스죠. 이렇게 상하로 왕복 운동하는 이런 프레스의 신체 부위가 이 손등이 가장 많이 재해를 입는 그런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협착점을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끼임점입니다. 끼임점은 이 고정 부분과 그리고 이 회전하는 동작 부분이 함께 만드는 위험점으로서 주로 연삭 숫돌과 공구 지지대 사이,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회전하는 숫돌과 그다음 공구 지지할 수 있는 다이가 있죠. 이 사이에 이제 신체 손등이 주로 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다음 교반기의 외암과 임펠러, 그러니까 날개와 하우징을 말하는 거죠. 임펠러 부위에 이렇게 끼이는 경우가 있고요. 반복 작동하는 링크 기구에 의해서도 주로 끼이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요. 절단점은요. 회전하는 운동 부분 자체, 운동하는 기계 돌출부에서 초래되는 위험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 띠톱이나 둥근 톱의 톱날이 있겠죠. 그래서 띠톱이 목재를 이렇게 절단할 때 주로 신체가 절단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둥근 톱의 이런 톱날이 회전할 때 절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단점이라는 것은 이 띠톱이나 둥근 톱 자체가 위험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밀링의 커터라든지 벨트의 이음새 부분 등이 대표적인 절단점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물림점이라는 건요.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맞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을 말하고 주로 롤러와 롤러 사이, 기어와 기어 사이를 들 수가 있고 이렇게 립포인트에 신체가 말려들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접선 물림점인데요. 회전하는 부분이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이다. 이 내부에 이 접선 포인트에 신체가 물려 들어가는 거죠. 주로 풀리와 V벨트 사이, 체인과 스프로킷 휠 사이, 그 다음 피니언과 렉 사이 등이 있겠고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 우리 체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손가락이 끼이면 접선 물림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섯 번째는 회전 말림점인데요. 회전하는 물체의 작업복, 장갑, 머리카락 또는 이 아이디 카드 같은 것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으로서 주로 대표적인 것이 이런 회전하는 축이 있겠죠. 그 다음 회전하는 드릴이 있겠고요. 그 다음 커플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반이나 또는 회전하는 축에 옷등이 쉽게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또한 참조할 만한 내용은 추가로 비산점이 있고요. 접촉점이 있습니다. 비산점이라는 것은 주로 대표적인 것이 아마 연삭기 연삭숫돌이 파괴가 되었을 때 이 파편이 비례되는 그런 위험점을 말하고요. 접촉점이라는 것은 날카롭거나 또는 뜨겁고 차가운 부위에 접촉해서 생기는 위험점으로서 주로 냉매나 또는 열 처리된 금속 재료, 날카로운 모서리, 이런 점 등이 주로 접촉점이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내용은 참조만 하시고요. 만약 1교시 문제로
1교시 문제로 출제된다 그러면 뭐 굳이 그림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위험점에 대한 아마 종류 6가지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논술로 나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요와 운동 형태, 그다음 위험점, 결론까지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는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채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쉬운 문제를 할지라도 경쟁자들보다 내가 좀 더 구성 있고 그리고 알차게 답안을 이렇게 적는다면 그래도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로 여러분 지난번 130회차 저한테 이 수험생분들 중에 연락 오신 분들이 너무 억울하다. 왜 그러냐니까 점수가 59.2점, 59점, 59점 뭐 3점, 0점, 7점 뭐 5점 이렇게 떨어져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런 답안 작성하는 방법에 차이점이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요. 답안을 적을 때도 이렇게 구성 있게 작성을 한다면 좀 더 높은 점수로 합격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